네, 전북 전주시가 오는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후보 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신임 IOC 위원장이 개최지 선정 절차 재검토를 공식화하면서 큰 변수도 맞게 됐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모시고 어떻게 올림픽 유치 성공을 이끌 계획인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축하드릴 일인 것 같습니다. 전주가 2036년 하계올림픽 후보 도시로 이름을 올렸죠. 전북 도민분들에게도 참 특별하게 다가올 것 같은데 먼저 도지사님께서 보시기에 이번 후보 도시 선정, 전북에는 어떤 상징성과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전북 전주가 서울과 경쟁해서 네. 지난 2월 28일에 49대 11이라는 큰 격차로 이겼습니다. 그랬군요. 예. 전주가 내세운 전략은 지방도시 연대 모델을 통해서 네. 대구, 광주, 대전, 전주 이렇게 지방에 있는 중심 도시들이 같이 연대를 해서 기존에 있는 경기장들을 활용해서 예. 신설을 최소화하면서 비용 절감하는 올림픽을 하겠다.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을 통하고 대한민국 통합을 가져오겠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서울과 경쟁을 했는데 예. 이 우리 전북 도민들에게 굉장히 큰 자부심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2036년 올림픽은 1936년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나라 잃은 서름을 가지고 일장기를 달고 올림픽 우승한 지 딱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렇군요. 의미가 있네요. 100년 동안 한 나라가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변할 수 있는지를 전 세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고 그 중심에 전북이 있게 되었다.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후보 도시로 이름을 올린 만큼 이제 최종 목표는 그 최종 개최 도시로 확정이 되는 건데 네. 그 개최 도시로 확정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전략 뭐라고 보시나요? 결국은 IOC가 개최 도시를 결정할 때 예. 평가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평가 기준이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얼마나 환경 친화적인 올림픽을 계획하고 있는가. 또 하나는 얼마나 비용 절감적인 올림픽을 하게 되는가. 결국은 경기장 신설을 가장 최소화하고 지금은 한 도시만 내서 올림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도시가 연대를 하라. 심지어 국가 간에도 연대를 해서 가능한 경기장 신설을 줄였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이 올림픽 개최를 통해서 여러 도시들 간에 어떻게 연대를 가져오고 화합을 가져올 것인가. 이런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평가에 가장 잘 맞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가 준비하는 전주 올림픽이야말로 이 세 가지 기준에 가장 부합하도록 지금 설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올림픽 유치 경쟁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냥 도시 간의 종합 승부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네. 전주와 경쟁 벌인 도시들 보니까 인도네시아 누산타라도 있고 튀르키예 이스탄불도 있고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지사님께서 보실 때 전북이 다른 후보 도시들과 이런 점이 아주 고유의 강점이야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알려주시죠.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은 이제 올림픽은 도시의 이름을 결국은 쓰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름은 도시의 이름을 쓰지만 사실은 뒤에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 같으면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올림픽의 전체 행사로 치르고 네. 모든 나라가 도시 이름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나라에 온 국력이 집중되어야 하는 그런 행사가 바로 올림픽입니다. 특히 전북만의 강점은 저희가 지금 전 세계에 널리 보편화되고 유행인 우리 K컬처가 이제는 지금 향유하고 있는 K컬처를 뛰어넘는 K컬처의 심화 과정을 다시 한번 만들어서 전 세계에 우리가 선보일 때다. 그러면 그 심화 과정을 만들려면 K컬처에 대한 역사성, 또 자산, 뿌리가 있는 전북이 그런 일을 하기에 가장 적합하다라는 것이 핵심이고 저희가 문화올림픽을 주도할 만한 예. 그런 도시다라고 자부합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올림픽이 국가적으로 큰 이벤트잖아요. 네. 전주 뒤에 대한민국이 있는 건데 네. 그만큼 정부와도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이 국내 후보 도시가 이제 결정이 되면 통상적으로는 3개월 내지 4개월 안에
범국가적인 유치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예. 예. 그동안 88 올림픽 때도 그랬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똑같이 했고요. 근데 예. 원래는 저희가 2월 28일이면 적어도 5월이나 6월 달까지는 범국가적인 유치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대선 전국을 치르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모든 절차가 사실은 중단이 됐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총리님도 새로 임명되고 조만간 문화부 장관이 새로 임명이 되게 되면 이분들이 중심이 돼서 범국가적인 민관 합동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군요. 후보 도시에 오르게 된 전주. 그렇다면 최종 개최지로 결정되는 그 순간은 언제쯤 찾아올까? 도민들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텐데 이 부분 좀 짚어볼까요? 당초에는 2026년 상반기가 개최 시기로 유망했는데 내년 네. 상반기요? 내년 상반기 유명했는데 예. 얼마 전에 6월 23일 날 IOC 위원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개최 도시를 결정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겠습니다. 그 결정을 올 연말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게임의 룰이 올 연말이나 돼야지 정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바뀔지 아직 모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간단히 요약하면 옛날에는 과거에는 IOC 위원들이 직접 투표를 했거든요. 예. 110명이 투표해서 정했는데 네네네. 최근 5년 전에 그렇게 투표하지 않고 IOC 안에 소위원회를 두어서 소위원회에서 IOC 위원 9명이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9명 안에 안 들어간 많은 IOC 위원들이 우리들의 투표권을 회복시켜줘라. 이 요구가 커지면서 다시 IOC 위원들의 투표권을 보관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정하고 그 룰에 따라서 2027년 정도에 정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시간은 좀 더 이전보다는 늦출 수 그렇습니다. 있다. 그래서 그 정도가 많은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아직 최종 결정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네. 꼭 개최 도시로 선정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전주랑 완주랑 통합 추진이 그렇게 순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지역 안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건데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풀어가실 계획이신가요? 네, 이제 전주, 완주가 지금 통합 얘기가 나온 지가 30년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3번 시도가 있었는데 그렇게 오래됐습니까? 실패가 됐고 특히 12년 전에 주민투표를 했는데 근소한 차이로 부결이 됐어요. 예. 그랬군요. 근데 이번에 작년에 완주 국민들 중에 일부가 다시 투표를 붙여주십시오. 라고 서명을 해가지고 또 도지사한테 그 서명부를 제출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법에 따라서 저는 이제 다시 주민투표를 지금 부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또 이 과정에서 지금 찬반 의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저는 뭐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자 생각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미래의 비전, 반대하시는 분들은 완주 독자적인 발전론을 내세우고 있으시니까 그러니까요. 그분들의 생각을 말씀하시고 또 찬성하시는 분들은 전주 완주 통합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런 의견들이 공론의 장에서 좀 더 많은 토론들을 통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많은 정보가 고르게 공개된 상황에서 완주 국민들이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올바른 정보를 충분히 인지한 상황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예. 도지사로서는 그 정보를 제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어느덧 한 달이 됐고 새로운 정부가 본격적인 국정운영에 들어선 시점인데 대통령의 실용주의 기조에 대한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전북 도정과도 맞물 수밖에 없는 국정 기조인데 네. 도지사님 보시기에 현 정부의 실용주의 노선과 전북의 방향성 얼마나 맞다 있다고 보시는지 끝으로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기조가 실용주의라고 하는데 김관영 지사의 철학이 뭐냐? 실용주의라고 사람들이 다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정치 시작한 지가 지금 13년이 됐는데 네네. 13년 동안 김관영은 실용주의 노선을 걷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일관되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실용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이라면 가장 현장 중심의 행정을 하겠다라는 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올림픽 유치라든가
전주완도 통합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경제적인 논리, 또 실용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님께서도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뭐 어떠한 도전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네네. 이렇게 계속 해오셨기 때문에 또 저도 같이 그런 취지에서 열심히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저는 특히 국가 균형 발전 이슈, 특히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지방에 국가의 지원금을 차등해서 서울에서 거리에 따라서 좀 차등해서 지급하겠다라고 최근에 말씀하셨는데 예. 그분이 굉장히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앞으로 국가 균형 발전에 대통령님의 철학이 좀 잘 반영이 돼서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